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시간이 네, 보이나요? 네, 수요일이고요. 5시 정도 됐는데 교육 공동체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 한번 찍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좀 도움 되라고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야자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집에 갔죠? 자, 역사 간략하게 기말고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는 시대 구분을 세 개로 나눠서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위에 부분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랫 부분은 요 시기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자, 윗부분. 자, 각 시대마다 일본이 조선인들, 한국인들을 어떻게 괴롭혀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처음으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관할할 행정기관인 총독부가 설치되고요. 자, 헌병경찰제, 군인이 치안을 담당해서 조선인들을 강력하게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뭐 언론 통제, 학교 이런 거 잘 만들어주지 않고요. 네, 교육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가 되면 이 교육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열망이 나타나게 되겠지요. 자, 경제적으로는 자, 먼저 땅을 가져갑니다. 땅을 가져가야 그 땅에서 생산물을 재배할 수 있겠죠. 먼저 땅을 가져가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땅 주인이 소자금으로 전락하게 돼요. 혹은 해외로 나가서 살거나 하전민이 돼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불태우고 거기서 이제 농경지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조선 땅이 총독부 소유, 일본 제국주의 소유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한국 내에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설치합니다. 회사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조선에서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를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제 통치 방식입니다. 문화 통치 혹은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릅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를 양성하고 겉으로만 완화된 느낌이 났기 때문에 문화 통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20년대입니다. 20년대는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다. 자, 각각의 내용을 보면 네, 겉으로 완화하죠.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던 시대는 끝났고요. 원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경찰의 수가 실제로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결국 친일파를 양성하고 민족 분열을 꾀하려고 시도했고요. 네, 1910년대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줍니다. 자, 또한 겉으로만 이제 뭐랄까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조선의 민족 운동가들을 체포하는 데 이용합니다. 일본의 국채를 반대하거나 일왕이라고 하는 제도 반대하거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주의 제도 부정하면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고요. 자,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 경제적인 부분은 자, 이미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땅을 가져갔죠.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생산된 생산물, 이 쌀을 가져. 일본은 1920년대 공업화가 실시되면서 자기네 나라 땅이 공장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쌀을 식민지 조선에서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1920년대는 10년 동안 뭔가 경제적인 장악을 해왔기 때문에 자, 더 쉽게 조선에 일본 자본주의가 침투하기 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의 회사를 조선에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하고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제도를 간소화시킵니다. 자, 또한 관세를 1923년 철폐, 폐지시켜서 거의 본국과 식민지를 긴밀하게 연결하죠. 이걸 2차 세계대전 때 대공황의 배경, 그 전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블록 경제하고 유사하게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별도의 국가가 아닌 일본의 하나 영역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도 자연스럽게 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막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단계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최근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기는 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있고요. 자, 이 시기의 전반적인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모든 시각을 집중시켜서 이 조선인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먹을 겁니다. 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 남자는 총알바지, 여성은 성노예나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선결적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은 조선인을 일본화 시켜야죠. 그래서 내선 일체니, 일선 동조론이니 이런 생각들을 강요했던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다. 시사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둬야 하고 시험 문제에도 이런 접근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 땅에서 돈이 되는 것, 전쟁에 필요한 것도 모두 가져가죠. 쇠붙이, 쌀, 뭘까요 또? 기타, 노동력이 됐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인력 부분에서 연결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 되는 부분은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병참 기지화 정책. 한반도 땅을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어디에 공장이 집중되어 있죠? 북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전후까지만 할지라도 북쪽의 경제가 남한보다 압도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기 민족 말살 통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신민화 정책 있죠? 신사 참배 강요 뭡니까? 조선어 폐지, 창씨 개명, 조선인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되는 내용들을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습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잘 정리는 했을 겁니다. 자,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왔는데, 자,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직업적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어떤 시각을 볼까요? 네, 우리 저항, 민족운동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걱정스러운데, 찍어 눌러요. 조금 완화시켰어.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찍어 눌러요. 더 강하게. 이런 느낌의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 각각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30년대, 40년대는 크게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시험 이후에 2학기 때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 민족운동 한번 볼 건데요. 1910년대는 일제가 무단 통치하고 있었죠.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가 만들어졌죠. 임병찬이 만들었죠, 임병찬. 그리고 복벽주의를 주장했죠. 고종이 있는 상태에서 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독립을 하자라고 주장하고 의병 활동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국권 반환 요구서 보냈다가 이제 발각돼서 독립의군부 해산되었고요. 자,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 만들었죠. 그래서 애국개몽운동하고 의병 계열이 이제 결합된 측면이 보였고요. 수상적 방법 가리지 않고 일본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거고 당시 대세 정치 체제였던 네, 민주공화정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독립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 겪으면서 남한 내에서 의병 활동이 거의 없다라고 봤는데 서북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의병장으로서 최응원이 있고요. 나중에 체포돼서 이제 1915년에 의병 활동 끝나고 즉 이것을 결과로 1910년대는 국내에서 무장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국외에서 무장 활동은 보이나 국내에서는 군대를 조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해방까지. 자, 국외 간도 지역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신민회로 대표되는 여러 세력들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고요. 여러분 수행평가 때 간민회 중강단 여러 단체들 아마 외웠을 겁니다. 북로 군정서까지. 자, 연해주, 건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떠올려 보면 되고, 이동희, 무장 독립운동 계열들이 활약했던 지역입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는 동제사, 신한 청년당,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단체들은 결국 임시정부 수립된 그 즈음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죠. 자, 미국에서는 대한민국민회, 대조선 국민군단,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활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네, 3.1운동이 터질 수 있었다. 1919년 무단 통치 약 10년의 결과로 민족의 저항이 꽃피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910년대 국외와 국내에서 민족운동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3.1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면요. 네, 1910년대 꾸준한 민족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넓은 배경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일본에서 미니 3.1운동이 일어났죠. 도쿄에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을 했고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그리고 먼 것도 아니죠. 일본과 한국 그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고요. 자,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우리의 입장을 일본한테 전달하는데 영향력이 있을 텐데 요 시기에 마침 이제 고종이 죽게 되었고 고종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썰들이 난무했는데 자, 일본이 독을 타서 고종이 죽은 거다. 왕이 죽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한 민중들이 왕의 장례식 행렬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도시를 거쳐서 확산되는데 특히 이제 농촌을 거치면서 3.1 운동의 성격이 바뀌죠. 원래는 이제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에서 자,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폭력적인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3.1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3.1 운동의 결과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바꿉니다. 아, 얘네도 계속 찍어 누르면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자, 또한 1919년 같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지도부 33인이 자진 체포를 하게 되면서, 체포당하게 되면서 지도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민중들이 조직적인 민족운동을 앞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자, 계속 흐름 이어서 자, 그러면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단체였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 보면 자,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당연히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교과서 보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별다른 게 아니고 민족운동가들이 모여서 자, 그 순종 황제가 넘긴 주권은 일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정부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화하려고 하고 그 단체는 임시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활동, 자, 상하이에 있다 보니까 주로 외교 독립론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 상해는 조계지입니다. 영국의 조계지로서 다양한 국가의 외교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알리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임시정부는 세 개입니다. 연해주,
그리고 한성,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상해, 중국, 이 세 개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교통국, 뭐 연통제, 뭐 이런 비밀 활동 조직이 있었고, 또 군대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보이긴 했으나 주요 활동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세력들이 모였던 임시정부는요,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서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여서 회의했는데, 결국 싸움처럼 이게 갈등이 너무 커져서 임시정부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입장은 창조파와 개조파죠. 창조파는 임시정부 망했다. 새로 만들자. 개조파는 일부만 고쳐서 임시정부 유지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는 침체기를 맞았다라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네. 자금의 문제와 뭐 약간 뭐랄까요 독재의 성향이 보였다라고 판단된 이승만을 탄핵하고 집단 지도 체제로 정치 체제를 바꿈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김구에 의해서 위기가 극복되는데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의 활약에 따라서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다시 많은 민족 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간략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10년대의 민족운동을 봤기 때문에 1920년대를 볼 건데, 1920년대는 주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 1910년 두 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고, 결국 이 두 개 독립운동 기지는 군대를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10년 동안에 뭔가 기지와 기반을 만든 활동들이 이제 군대로 이제 표출이 돼서 일본하고 실제적으로 총 들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계를 보면 공청간자라고 해서 공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삼부 통합,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게 국민부랑 혁신의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호동 전투는 홍범도, 청산리 전투는 김자진. 근데 이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했던 홍범도가 청산리 전투에서도 같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겠고요. 자, 흐름을 본다면 두 차례 큰 승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을 통해 두 차례 큰 피해 과정이 있었고요. 삼부 통합 과정은 넓게 보면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국민부 혁신의회로 두 번 이제 통합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1920년대 흐름을 정리해 보면 좋겠고요. 자, 요 흐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의열투쟁입니다. 1919년 김원봉에 의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의열이란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서 그 적에 해당되는 사람들, 기관한테 폭탄을 던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재혁, 나석주, 김상옥 이런 사람들 의열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폭넓게는 여러분 그 역사학자 신채호 있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민중집적혁명. 여기서 민중집적혁명이란 또 폭탄 던지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처음에는 의열투쟁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하고 거의 동급의 활약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들도 수십 차례 의열투쟁을 해본 결과, 폭탄을 던져본 결과, 아이 그래도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이게 더 뭔가 일본의 변화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려고 열심히 활동을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요 화면도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3.1 운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들 중에서 선생님이 통상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지칭했던 것이 5개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1920년대의 흐름을 타고 있고요. 자, 5개로 볼 수 있는데, 자, 농민운동, 암태도 소작쟁이, 흑자gin들이 많았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가,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땅을 잃고 소작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죠. 이들은 결국 지주와 싸움을 하고 있으나 땅 주인과 그 땅 주인들은 결국 일본에 해당됐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요. 자, 노동운동 가장 큰 것은 원산 총파업이 있었고 해외 노동자들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결국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1920년대와 1930년대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항일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도 민족운동인 겁니다. 자, 여성해방운동, 3.1운동 때 여성들도 많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년대에 많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모던 걸, 신여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여성 해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군회는 뒤에서 언급할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자, 소년운동은 방정환, 천도교 계열에서 주도했고요. 어린이날 제정, 잡지 어린이 여러분이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평운동은 네, 진주 지역의 백정들이 주도했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일어났던 평등운동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계속 1920년대 볼 겁니다. 1920년대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할 겁니다. 식력 양성운동. 우리가 레벨업해서 일본은 언제를 찔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악무 찌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레벨업 한번 못 찌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경제적 부분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일제강점기 전에 다루었던 애국 계몽 운동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겠고요. 자, 활동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물건을 쓰자. 조선인들이 조선에서 생산된 물건을 쓰자라고 주장했던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주도되었고요. 모든 조선인들이 찬성했던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이 결국 이익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해서 비판했었고요. 일본이 1920년대에 대학을 잘 안 만들어줍니다. 일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긴 하나 여전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직 금액도 많지 않고 일본이 경성제국 대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고요. 자치운동, 실력 양성운동 계열에서 이들은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고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는 하에 우리가 일본의 하나의 부속 지방행정구역이 돼서 일본 제국의회에 참여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사,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농촌 계몽운동을 했고요. 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명칭의 차이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운동, 동아일보는 민중소고를 뜻하고 있는 은하로도 운동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1920년대, 또 1920년대죠. 학생운동 갈 건데, 학생운동 2가지 배웠습니다.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운동은 1926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뭐 간단하죠? 순종이 죽자 고종이 죽었을 때처럼 만세운동 했고요. 요 60만세운동은 3.1운동과 달리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1920년대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쪼개졌기 때문에 당연히 3.1운동 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는 겁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광주 지역에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사이의 갈등이, 다툼이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학생운동, 두 개의 학생운동 사이에 뭐가 있다? 1929년에, 정확하게 틀렸네요.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간회는 어떤 단체냐? 신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단체. 자, 특히 여기서 민족주의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 순서가 좀 틀렸는데 이들의 활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파견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연회, 토론회 개최한 것도 좋고요. 신간에는 해체한 게 아니라 해소되었다. 사회주의적인 용어인 것 같고요. 자, 자매단체 앞에서 다뤘습니다. 근회. 근회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단체이자 여성 인사들, 여성들이 중심이 된 단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고 한 움직임이고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봤을 것 같은데 핵심은 역사와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신치하고 박은식 여러분이 기억해서 구분하면 되겠고요. 각각 어떤 저서와 핵심 말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는데 박은식은 국뽕을 강조했고요. 신치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 나와 나가 아닌 사람의 갈등을 역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사회경제사 백남은 우리가 정체성론에 극복할 수 있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사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해서 우리도 세계사 다른 국가처럼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증주의 있는 그대로 역사를 강조해야 한다. 언어는 조선어 연구회랑 조선어 학회를 구분해야 하겠고요. 특히 조선어 학회는 큰 사전을 완성하지 못했죠. 해방 이후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부활된 조선어 학회에서 큰 사전을 완성시킬 겁니다. 언론 교육은 여러분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이 교과서나 학습지에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는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일본에 협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일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와 본 겁니다. 제법 압축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분명히 나눠준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핵심 두 개의 축은 뭐다? 일본이 우리 괴롭힌 거, 일제 통치와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 운동이다. 둘 중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민족 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열심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또 한국사 요약 겸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기말고사 하나 이제 끝나면 1학기 이제 마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마무리 유종의 미라고 하죠. 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냐고 수고했고요. 자, 여러분 시험 만점,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 안녕.